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벌써 이제 1월 말 곧 설이 다가오는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사업에 또 여러분 공부하는데 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공자 한 분을 좀 만났는데요. 시공자 한 분이 여러 시행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최근에 이제 인터넷으로 규모 검토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3차원적으로 볼륨을 만들어서 대략 수익률까지 계산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건축 규모 검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검토해주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제가 설계 문의가 들어온 사이트를 한번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건축 후퇴선인데요. 건축 후퇴선은 어지간한 큰 도로라든가 또 예전에 미관지구 같은 지역, 그런 지역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3m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 들어가서 번지를 입력하니까 이제 3D 모델링으로 나와 있는데 3m 후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3m 후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트를 보고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단순히 그쪽에서는 3D 모델링으로 해서 1층, 2층, 3층 일조권이 이제 그 면제되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1층에 그렇게 면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그 일조권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좀 살펴봐야지, 개략적인 참고죠.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개략적인 참고로 여러분이 보셔야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땅을 산다든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로 벌써 건축선 3m 후퇴면 볼륨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건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용적률이나 이런 면적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무시를 하고 단순히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게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축 법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사이트 개발하시는 분도 서울의 모든 사이트를 다 입력해서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필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만 개가 되는 필지를 시기별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만들 수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정도 하려면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축선 후퇴 부분부터 이 사이트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m 후퇴선 적용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층 부분의 주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틀리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의 산정 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략적인 볼륨을 가지고 만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져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지간한 땅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진 곳은 사실 법적인 용적률에서 못 찾는 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준주거 지역이 400%인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져 있는 땅들은 허용 용적률이 대략 한 350%, 330%, 또 실제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320%까지 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서 실제로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져 있는 땅에 불허 용도라든가 권장 용도라든가 여러 인센티브, 그리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볼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에 별도로 의뢰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시공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수익률을 보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용적률을 800%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상업지역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지구단위 계획을 보니까 600%밖에 안 된다는 땅입니다. 그래서 200%가 차이 나는 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한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단순한 그 볼륨 가지고 여러분이 땅을 매매한다든지 땅을 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사건에 여러분이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이트를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시공자분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땅을 샀는데 800%라고 샀는데 실제로는 6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보니까 600%밖에 안 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에 혼란을 좀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가설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설계. 여러분 뭐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또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 건축사 사무소 설계하시는 분들, 이 가설계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가설계. 말 그대로 이제 뭐 본설계가 아니고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설계라는 거죠. 자, 가설계는 서울시 협회에서도 유료, 그리고 건축 상담 비용도 유료로 받게 하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설계를 돈을 받고 하는 거지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가설계를 좀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 경험해 보니까 가설계를 통해서 본 계약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사실 가설계는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설계를 해야 되지만 돈을 안 받고 하는 검토해주는 그런 가설계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못 해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규모 땅이라든가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구두상으로는 이제 상담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계 도서를 그려서 검토를 해가지고 도면을 구체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첫 번째, 가설계를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하시려면은 건축주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하실 건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가설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가설계의 비용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투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으셔야 된다. 오늘 만난 시공자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가설계를 그렇게 무료로 해주지는 않는다. 대부분 가설계 비용을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소규모 땅 같은 경우는 일조권에 매우 민감합니다. 일조권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뭐냐? 북쪽과의 레벨 차이죠. 여러분이 가설계를 할 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레벨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지로 레벨 차를 고려했다? 매우 위험한 설계 검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토지를 사기 위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전화 상담을 한번 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상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이런 포털에서 스트리트 뷰를 보니까 북쪽과의 레벨 차이가 그 뷰를 보더라도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쪽과의 레벨 차이가 확 차이 나기 때문에 일조권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그러다 보면은 3층부터는 이게 일조권에 적용을 받아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이버 스트리트 뷰로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거를 가서 레벨 차를 잴 수가 없다. 레벨 차를 잰다는 거는 계략적인 거죠. 실제로 이제 레벨 차를 재더라도 그 레벨 차이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7층 이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덥석 땅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설계를 하시려면 또 가설계를 의뢰하시려면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또 설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레벨차가 있으면 직접 확인한 다음에 가설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설계를 진행을 해서 본설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설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설계비에서 가설계 비용을 제외해주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설계비가 3천만 원이면은 가설계비를 100만 원 내가 지급했다. 그러면은 이제 본설계는 2,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게 이 업계의 또 일반적인 또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설계를 의뢰하시려면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또 가설계를 진행하시는 분은 가설계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가설계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용어가 기획설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 시장에서는 가설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본래 용어는 기획설계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기획설계다. 그래서 기획설계 비용은 또 적절하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획설계를 의뢰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
단순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법규 검토까지 다 마련을 해놓고 검토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한 비용을 좀 지불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서 이런 규모 검토라든가 사업성 검토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내용이 안 맞더라,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설계는 적절한 비용을 통해서 또 기획 설계를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 설 지나고 여러분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